안녕하세요. 미니멀 포레스트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이 고요한 숲에 미니멀 포레스트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혹시 거친 풍파에 마음의 가지가 꺾이거나 예기치 못한 비바람에 뿌리가 흔들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원하지 않아도 수많은 경쟁과 평가, 그리고 소음이 가득한 전쟁터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베이고 나의 부족함에 좌절하며 때로는 이유 모를 불안감에 쫓기듯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 척박한 현실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삶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내면 그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생명력, 바로 긍정이라는 이름의 빛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흔히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하면 힘든 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라고 주문을 외우는 막연한 낙관주의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긍정은 그런 얕은 위로가 아닙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기어이 새벽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 벼랑 끝에 서서도 다시 날아오를 길을 찾는 숭고한 의지,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차가워도 내 영혼의 온도는 결코 식지 않게 하겠다는 결기,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긍정의 힘입니다. 이 숲의 나무들이 모진 겨울을 견디고 더욱 단단한 나이테를 만들어내듯 우리 안의 긍정도 시련을 양분 삼아 자라날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죽음의 수용소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존엄에 대해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마지막 자유, 즉 어떠한 환경에 놓이더라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당장 가스실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뼈만 남은 앙상한 몸과 굶주림 속에서도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 순간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누군가는 자신의 빵 한 조각을 더 약한 이에게 나누어 주었고, 누군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프랭클 박사가 보여준 긍정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참한 상황보다 나라는 존재의 의지가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태도를 선택하셨습니까? 세상이 던져주는 우울과 분노의 마음의 주권을 너무 쉽게 내어주지는 않으셨는지요? 환경은 우리가 완벽히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는 온전히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이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가장 성스럽고 위대한 권한입니다. 우주를 여행한 영혼, 스티븐 호킹 박사의 삶 또한 우리에게 거대한 긍정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21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루게리병 진단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던 청년, 온몸의 근육이 마비되어 휠체어에 갇히고 나중에는 목소리조차 잃어버렸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불행이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휠체어라는 작은 공간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광활한 우주를 자유롭게 유영했습니다. 그는 특유의 위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당신의 발을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별을 보라. 삶이 아무리 어렵게 보여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의식은 마치 스포트라이트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비추느냐에 따라 인생이라는 무대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내 발밑의 진흙탕, 나의 불행과 한계의 조명을 비추면 인생은 비극이 됩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밤하늘의 별, 즉 내가 가진 가능성과 미래의 희망, 그리고 살아있음의 신비의 조명을 비추면 인생은 그 경이로운 모험이 됩니다. 긍정은 저절로 생겨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보려는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묶인 발입니까? 아니면 빛나는 별입니까?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천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비결을 전해줍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생각이다. 비가 내리는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날씨가 우중충해서 기분이 엉망이다라며 불평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대지를 적시는 빗소리가 참 좋다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비는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일 뿐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 비에 우울함이라는 꼬리표를 붙일지 낭만이라는 꼬리표를 붙일지는 오직 내 마음의 공장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란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의 해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던지는 돌멩이를 맞고 아파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돌멩이를 모아 나를 지키는 성벽을 쌓을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 공장에서는 지금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불안과 걱정이라는 불량품입니까? 아니면 희망과 용기라는 명품입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혜를 빌려오고 싶습니다. 그는 전염병과 전쟁이 끊이지 않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면서도 황제의 막스 안에서 촛불을 켜고 자신을 다잡는 글을 썼습니다. 그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행동을 돕는 것이 되며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은 길이 된다. 이것은 긍정의 정수와도 같은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장애물을 만나면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위대한 긍정을 품은 사람은 그 장애물 자체가 새로운 길이 된다고 믿습니다. 바위가 길을 막으면 그 바위를 딛고 더 높이 올라가고 강물이 길을 막으면 배를 만들어 건너갑니다. 시련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벽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단련시키는 문입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말했듯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문제야말로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줄 가장 확실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해물이 곧 길입니다. 사랑하는 미니멀 포레스트 청취자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는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가꾸어야 하는 마음의 정원이며 꾸준히 단련해야 하는 영혼의 근육입니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무거운 어깨를 들며 근육을 찢고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강해지듯 인생의 시련이라는 무게를 견뎌내며 긍정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고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잡초처럼 고개를 들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위험과 불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다만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긍정의 궤도로 돌아오면 됩니다. 오늘 하루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며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호킹처럼 갇힌 현실 속에서도 별을 바라볼 수 있다. 내 앞의 모든 장애물은 결국 나를 위한 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내뱉는 그 확언들이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첫 잠재의식이라는 비옥한 숲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울창한 긍정의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숲에서는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나뭇잎들이 춤을 추듯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겨울이 깊어야 봄이 오듯 어둠이 짙어야 별이 빛나듯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지켜냈던 인간의 품격,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전쟁터에서 써내려간 평온의 기록, 그 위대한 긍정의 유산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대신 오늘을 버텨낸 나에 대한 감사를 이불처럼 덮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을 깨우는 햇살이 어제보다 조금 더 찬란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 창문이 긍정의 빛으로 맑게 닦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진 긍정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고 아름다운 풍경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미니멀 포레스트는 언제나 이곳에서 변함없는 푸르름으로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그리고 묵묵히 살아내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숲지기 미니멀 포레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